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이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을 가리고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남편, 경찰이 마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의 BI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저희가 대담 전에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고 이게 한 범행 보름 전부터 그 검색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 전인 5월 17일 주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병원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거나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됩니다.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박계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의 그 결과 발표를 함께 보셨는데 이게 참 저희가 그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처음에는 뭐 또 살인 사건인가 보다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그 지금 고유정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으로 한 여성이 했기에는 너무나 그 잔혹함의 수위가 높아서 상당해서 충격적이어서 보니까 경찰은 이제 얘기한 대로 보면은 재혼 가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런 판단을 내놓았는데 일단 이런 판단이 가능했던 근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고유정은 스스로 밝히기를 우발적 범행이라고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우발적 범행인 경우에는 동기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동기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수주 전부터 이제 범행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또 이후의 사체 손괴와 은닉, 유기의 과정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적 범행이라면은 우발적 범행과 다르게 계획적 범행을 그렇게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동기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그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소송, 이제 이혼 이후에 면접교섭권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 고유정은 거기에 3차례나 이제 불출석을 했다가 예. 겨우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면접교섭을 한 첫 번째 날이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동기를 추정을 한 것인데요. 스스로 밝혔다기보다는요. 다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하거나 혹은 경찰에서 발표할 때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면접교섭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거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것이 어떤 재혼 가정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합법적인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진술했다는 정도도 아니고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 부분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 경찰에서는 계획 범죄 그리고 단독 범죄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는 과연 이제 신체 조건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범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살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은닉 과정에 있어서도 개입된 사람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고유정 씨가 지금까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은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등 다양한 다수의 정보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공범의 동선이나 내용들이 판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범은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잠정적인 수사기관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유정이 이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신으로 좀 볼 수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나왔는데요. 네. 시신이 만약에 그게 피해자 것으로 확인된다면 뭐 어떤 미스터리한 이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유족들의 마음은 이제 시신 일부라도 계속 찾아가지고 꼭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요. 네. 지금 이미 그 밝혀진 국가에서 감식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피해자의 그 성분 중에서 혈액 성분 중에서 졸피뎀이 검출되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 있습니다. 이 수사에 이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신에 대해서 저희가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은 네. 관련된 보도나 이런 부분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워낙 참혹한 범죄로 인해서 유족들이 지금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언급하기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사과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강제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 봐요. 네, 신상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은 예. 이제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를 뭐 강제로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젖힌다든지 그런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사실은 좀 이 사건의 특이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잔혹한 범죄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정상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충격적이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마치 평범한 사람과 같이 이제 또 다른 사회적 가면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과 스스로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 않나. 특히 그렇게 이 신상 생각합니다. 공개를 하려고 했을 때 본인의 이제 가족들을 또 걱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고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분석들을 내놓고 예. 있고요.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뭐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범행 전후의 행동 그리고 지금 행동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분열적인 인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충격적이고요. 지금까지의 범죄 내용에 대한 어떤 사죄라든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엄중한 처벌에 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같은 사람이지만 범행의 순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다. 다중인격의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다중인격과 이제 경계선 인격 장애는 조금은 성격 장애는 좀 다른 분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도한 타인에 대한 애착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서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해서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의 이제 몇몇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예. 프로파일링상 어떤 성격 장애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혹은 예. 정신질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수사기관의 감정 내용으로 따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일단 유족은 합당한 처벌을 당부를 했고요. 국민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내용은 뭐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네. 글쎄 뭐 어느 정도 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예. 그 네. 범행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고 그리고 예. 사체 손기와 유기 방법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혀 진지한 방송과 그 자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언급되는 것에 따르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예.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검찰 보여지고요.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 경향이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관례를 따를 때 법원에서까지 이제 판결의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현재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한 말씀이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범행과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혹시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만약 생각합니다. 사형이 구형된다면 네, 무기징역이 나올 수가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보통 네. 사형이 구형돼도 선고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 정도로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석 달 전에 이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의구다들 사망 사건 네.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고유정이가 데려간 지 이틀 만에 이 의구다들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유가족의 얘기도 고유정이 평소에 그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구다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더 내용을 조사를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은요. 예. 이 아이의 나이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자연적으로 지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텐데 일단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뭔지 밝혀지지 않고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습니다. 그 집에는 지금 고유정 씨와 이제 고유정 씨 부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원인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타살이라고 하면 당연히 살인이 되겠죠. 네.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 남편을 살해한 이 범행이 사실은 과연 이게 그 일반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마치 연쇄살인범의 살인과 사체은닉 수법 같은 내용으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수개월 전에도 혹시 이제 그런 범행을 먼저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살인이라는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고유정 씨와 고유정 씨의 또 지금 현재 남편이라고 추정되는 분,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또다시 연예인 마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가 이 마약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어제 이 그룹에서 뭐 탈퇴를 한다 이런 내용은 뭐 전했습니다만은 의혹은 뭐 여전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2016년도에 벌어진 일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A씨라고 통칭이 되는데요. A씨와의 대화 내용,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A씨한테 함께 마약을 하지 않았냐, 혹은 함께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약을 구해달라, 마약을 대량으로 구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BI 측에서는 이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룹을 탈퇴를 하고 또 YG 측에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본질은 이제 BI가 마약을 했냐 안 했냐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네. 과연 2016년도에 있었던 경찰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당시 A 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수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가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A 씨뿐만 아니라 A 씨와 또 관련된 판매상들 그리고 관련자들까지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약 구매를 의뢰한 내용의 물증이 나왔고 또 A 씨 또한 이제 그렇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이러한 경찰의 수사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적절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혹은 YG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은하 씨 때도 이제 그 사건이 터졌던 2015년에 네. 같이 공범의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네. 양현석 대표가 이제 피의자 A 씨의 진술 번복을 또 종용했다는 하던데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양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이 A 씨가 비실명 대리 신고를 통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당시 경찰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공익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도된 내용 이상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사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A 씨의 변호인 선임을 이제 YG 측에서 했고 그쪽에서 일종의 어떠한 특정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런 추정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의 본인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A 씨가 자신이 내용을 지금 이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하고 또 관련된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BI라는 한 가수의 마약 사건이 아니라 당시 경찰 조사와 경찰 조사에 영향을 미친 어떤 기업의 범죄 행위까지에 대한 수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 신빙성을 인정을 하면 이제 YG 쪽, 그다음에 이제 네. 뭐 경찰의 어떤 조사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A 씨가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3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시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증거라는 것이 예. 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진술하는 기억 내용의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 씨가 진술한 내용도 뭐 이제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유일한 증거가 A 씨의 진술이었는데 A 씨의 진술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더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A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A 씨의 진술과 관련된 객관적인 다른 정황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어떤 5월 3일에 특정 장소에서 만나서 건넸다, 몇 정을 예. 건넸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어떤 동선이라든지 전자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수사 입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그리고 지휘했던 라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전과 이 이후에 YG 측과의 어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약 구매를 하긴 했지만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구매만 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건 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 또한 거예요?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마약은 똑같습니까? 구매, 소지 다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매 그건 맞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어도 알겠습니다. 자, 그대로 짧게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네. 선고받으면서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선고했는지 좀 그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뭐 당시 200차례에 걸쳐서 이루 재단 여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수천만 원 도합해서 수억 원의 금품을 이제 밀수한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검찰은 사실 실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관세법 예. 위반으로. 근데 이제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은 굉장히 고의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만은 피고인들이 다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 밀수라는 것이 강하게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관세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제 유통 질서를 교란한다라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것들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이사장과 그리고 조 부사장이 관련돼서 이거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은 업으로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양형을 참작했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양형 기준보다 더 특별하게 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관세법을 위반해서 어떤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시죠. 예, 재벌의 일가가 자신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마치 사적인 도구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네.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썼다는 점에서는 좀 강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예. 이것이 약간은 좀 그런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재판장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건 통상 이제 이런 범죄 행위에도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 보통 많이 붙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사안에서만 붙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자세하게 김성훈 변호사 짚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